안녕하세요. 황금손 배대열입니다. 오늘은 36년 전에 황금손이 실제로 겪었던 종로에서 붕어빵 장사의 체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손이 또래들보다 8년이나 늦게 대학에 진학해서 30이 다 된 나이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 10번 출구 앞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붕어빵 행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1985년 12월경부터였는데 사실 대학은 부업이었고 붕어빵 행상이 본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손이 종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황금손은 서울 시내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권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종잣돈도 없으면서 무슨 상권을 조사하느냐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던 황금손은 인파가 북적이는 지역에 리어카 행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나도 기왕에 시작할 바에는 행인들이 붐비는 곳에서 시작하자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역 앞이며 명동거리, 광화문 교보문고 등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마음을 정한 곳이 종강역 10번 출구 앞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행상들은 리어카에 온갖 먹거리며 잡화 등 행인들의 이목을 끌만한 상품들을 싣고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종강역이 있는 종로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황금손이 종강역 부근에 자리를 잡겠다고 마음을 정한 이유가 바로 인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붕어빵은 굽기만 하면 다 팔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겨우 리어카를 장만한 후 붕어빵 굽는 기계와 번데기 삶는 솥 등 제반 장비를 갖춘 다음 밀가루 반죽과 팥을 삶아서 설탕을 넣고 깬 팥소, 앙꼬라고 부르지요. 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4시경 한양대학교 건너편 행당동 달동네에 있던 자취방에서 5km쯤 떨어진 종강역을 향해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첫 출항을 한 것이지요. 이었고 종강역 10번 출구 앞에 도착해서 며칠 전부터 점 찍어 두었던 곳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원래부터 장사를 하던 상인들 10여 명이 몰려와서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왔느냐고 다그칩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들은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황금손이 순순히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폭력까지 서슴없이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에게 팔려고 구워놓은 붕어빵은 식어서 굳어버렸고 여럿이 고함을 질러대며 난투극을 벌이는 황금손 가게에 손님들은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 중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나섭니다. 이봐요, 젊은 양반. 종로거리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무대 보러 온 거요? 내가 오늘은 한번 봐줄 터이니 다시는 올 생각을 마시오. 다시 나타나면 사진에 검은 리본을 둘러줄 터이니. 이렇듯 모진 협박을 하고는 모두들 물러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첫날은 붕어빵 100여 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정 무렵에 가게를 철수하고 행당도까지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종강역에서 있었던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검은 리본을 돌려주겠다, 죽이겠다고 애둘러서 표현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내내 머릿속을 감돌았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오전 내내 준비를 해서는 오후 5시에 다시 종강역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잠시 후에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금손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지런히 붕어빵을 구워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녁 7시쯤이나 됐을까요? 갑자기 거리에 호각과 자동차의 경강등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구청 로고가 찍힌 트럭이 달려오고 방범대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황금손의 붕어빵 리어카를 차에다 싣고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서야 어딘가로 갔던 노점상들이 몰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구청의 말단 직원들과 내통을 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 황금손도 경범죄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중한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니 절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정신을 차려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리어카와 붕어빵 굽는 기계를 다시 장만했습니다. 사나흘 후에 리어카를 끌고 종강역으로 나갔습니다. 금상궂게 생긴 인간들이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황금손이 다니던 한양대학교 동급생 아우들이 소식을 듣고 20명 가까이 응원을 온 것도 그날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황금손을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보았더니 황금손에게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요? 속에 악만 남은 황금손이 대답합니다. 쟤들 내 동생들인데 며칠 가르쳐서 종로바닥에다 붕어빵 장사를 시키려고.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황금손에게 막걸리나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리어카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연합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바닥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된 비밀입니다. 황금손이 그들의 바램대로 순순히 나서지 않으니까 그들은 내심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긴 종로거리가 자기들의 밥줄인데 그 터전에 수십 명의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큰 타격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다음 날도 동급생 아우들이 몰려왔고 긴장된 대치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쪽 편 사람들로부터 또 만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서 뒷골목 선술집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막걸리를 몇 사발 들이킨 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할 작정인가? 황금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쟤들 다음 주부터 전부 리어카를 끌고 나올 거요. 그들의 낯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목격인 나이 든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그러지 말고 자네는 장사를 하도록 해줄 터이니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나오지 못하게 하세. 내주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올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 한번 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황금손도 20명이나 되는 동급생 아우들이 붕어빵을 굽는 족족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다음날 재료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더 다급한 쪽은 오히려 황금손이었습니다. 동급생 아우들을 동원한 덕을 톡톡히 보았으니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선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종로의 최고 요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상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리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1985년 당시 건축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2만 원에다가 허름하긴 해도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와 간식, 저녁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붕어빵을 밤늦게까지 팔아도 하루 매출이 2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붕어빵 장사를 접어버리고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붕어빵을 구워만 놓으면 잘 팔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고 자취방으로 가서도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오전 내내 반죽을 하고 팥을 삶아서 팥소를 만드는 등 사실 중노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리어카를 끌고 행당동에서 종강역까지 왕복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렵게 자리를 잡은 후 큰 기대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보니 하루 2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건축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2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2만 원이라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황금손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0원을 내밀고서 특별한 주문을 하더군요. 아저씨, 붕어빵 여기 있는 것 말고 새로 구워주시면 안 돼요? 황금손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자 그 여학생은 또 부탁을 합니다. 붕어빵에 단팥 좀 많이 넣어주세요. 단팥은 오늘 못 팔면 버려야 하는 까닭에 황금손이 단팥을 듬뿍 넣고서 새로 구운 붕어빵을 여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황금손은 그 여학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붕어빵을 먹으면서 가던 여학생이 어찌된 영문인지 10여 미터쯤 가다가 뒤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주면서 아저씨, 붕어빵이 참 맛있네요. 10개 더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근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1,000원어치를 팔았으니 황금손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여학생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주세요. 그날도 1,000원어치를 사면서 어제 집에 가서 엄마와 언니랑 나누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래요. 그 여학생이 가고 나서 황금손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붕어빵에 단팥을 많이 넣어주니까 손님들이 좋아는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은 티스푼으로는 붕어빵에 단팥을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단팥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티스푼으로 3번씩 퍼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붕어빵이 타버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리 끝에 청계천 상가로 달려가서 비군들이 사용하는 군용 스푼을 구해서 단팥을 퍼넣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단팥은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있었지만 붕어빵의 배에 단팥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모양이 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보름쯤 지나니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팥을 3배나 많이 넣어주니까 원가는 더 들어갔지만 매출은 5배나 뛰었고 예전에는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했던 것이 밤 10시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료가 다 떨어지니 영업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황금손의 부근에서
붕어빵을 팔던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이 동네 사람들 장사 다 망치고 있다면서 그렇게 팔면 이익도 없을 텐데 왜 옆에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냐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소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붕어빵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자 미리 돈을 맡겨놓고 예약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붕어빵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밀가루 반죽과 단팥입니다. 밀가루 반죽은 많이 줘도 반기지 않습니다. 붕어빵이 아닌 잉어빵으로 만들어도 좋아할 손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붕어빵을 임신시켜 배가 불룩하게 나오게 볼품없이 만들어도 단팥을 많이 넣은 붕어빵은 불티가 났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고 사기 까닭입니다. 비단 음식점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고객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돈을 쌓을 곳간이 부족해지는 난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돈벼락 실컷 맞으시길요.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